제가 고지혈증, 고혈압 약은 먹고 있고 당뇨 전 단계까지 있으니까 쓰리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어느 방송에서 혈관 나이를 측정했는데 제가 70대 혈관 나이가 나와서 엄청 놀라고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제가 평균 혈압이 150이 넘으니까 고혈압이었고 고지혈증이 왔을 때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하늘이 빙빙 돌고 그래서 검사하러 갔더니만 다행히 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정상의 2배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남편분도 걱정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워낙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수치가 높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수치라는 게 한번 확 올라간 게 약 한 번 먹고 단시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퍼지는지 이걸 모르는 거라서 진짜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니까 웃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네. 정말 같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살려고 살 뺀다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 드셔야 한 9kg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살 빼려면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맛있는 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앉은 자리에서 치즈케이크 한 판 다 먹어요. 그리고 마카롱 36개 한 박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냉장고 문을 열고 36개 다 먹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크림빵도 4개까지 먹었었고요. 거기다가 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보통 2, 3인분 대짜 시켜서 혼자 막 먹고 있어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가 살이 엄청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직도 빵, 떡볶이 이런 것들은 전혀 끊지를 못해요. 제가 밖에서 나가는 재료는 좀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먹는 건데 집에서 하는 것만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집에서만.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또 빵도 많이 만들어요. 그걸 또 다 먹고 그러니까 와, 그런 거 좀 줄여야 되는데 언제쯤 줄일 수 있을지 저도 걱정입니다. 탄수화물 이제 과잉 섭취로 살이 찌고 이제 건강이 무너졌던 최정원 씨인데 50대 3개월 만에 무려 이제 9kg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최정원 씨 부부를 위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탄수화물 중독이 부르는 비만, 속부터 잡아라. 아,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네,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끊죠.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탄수화물은 먹으면서 살을 빼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끊고 살을 빼면 근육이 먼저 줄기 시작해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수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적정량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과잉 섭취예요. 이 탄수화물의 단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과잉 섭취하는 것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몰려있는 뱃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탄수화물 중독이 부르는 뱃살, 그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바로 이게 1kg 지방이에요. 1kg. 네. 저렇게 커? 근데 최정원 씨가 9kg를 뺐다고 하셨으니까 이 지방 덩어리 9개가 최정원 씨 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놀랍죠. 아니 저 9개가 지금 제 몸에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게 너무 9개가요? 무서운데요? 더 큰 문제는요. 탄수화물 중독이 비만을 부르기도 하고요. 질병까지 몰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 시 고혈압은 최대 2.2배, 당뇨병은 무려 3.7배, 고지혈증은 1.7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최대 136%나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탄수화물 관리를 하셔서 몸속의 지방도 잡고 질병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최정원 선배님께서 탄수화물을 마구마구 막 섭취를 하시다가 살이 9kg 찌고 온몸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심각했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프셨는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 많은 염증들. 예. 진짜 염증이 몇 개예요? 온몸이 염증 덩어리였어요. 예. 정말 몸속에 지방 관리 하시길 잘했지 이거 만약에 살 안 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거.
뚝 봐도 뭐 혈관 쓰리고에 만성염증에 만성위염, 장염, 방광염, 소화 관련 건강도 다 안 좋고요. 족저근막염에 어깨염증까지 관절뼈 상태 안 좋으시고 살쪘을 때는 멀쩡한 곳이 그냥 움직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곳이 아무 데도 없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 디디는 것부터가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픈 게 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야 하는 게 병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근데 결국 이런 게 결국은 탄수화물을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거죠. 아예 한참 아플 때는 아침에 이제 제 출근하는 거 챙겨준다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발을 딛는데 그게 족저근막염이었나 봐요. 어머.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쓰질 못하고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뭐 출근이고 뭐고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토닥여주면서 괜찮냐 병원에 가보자 그러는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살 뺀 후에는 많이 건강해서 굉장히 다행이기는 해요. 그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면서도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본인도 아파서 힘들지만 저도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렇죠. 저 정도로 아프면 저라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들 것 같은데요. 9kg를 빼고는 또 이제 건강해지신 거잖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운동하고 탄수화물 관리까지 하시면서 체중 감량을 하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탄수화물 관리를 하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이 무작정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부르는 비만 해결. 바로 소화력을 높여라. 소화력을 높여라. 소화력을 높여라. 네, 이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화불량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물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독소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장내 환경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비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봐야 알아요. 지금 보이는 비커 2개가 우리의 소화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먼저 한쪽은 소화력이 충분한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음식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 녹아버린 게 보이시죠? 네. 네.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소화기관에 음식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쌓이면서 독소를 내뿜게 되고요. 장내 환경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소가 쌓이고 이 비만균이 늘어나면서 각종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살은 계속 더 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화가 안 되니까 막 가스가 부글부글 올라오고 예. 저 독소가 엄청 발생하고 있네요. 저 독소들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체중 유지하려면은 정말 이 독소 배출을 하고 소화력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요. 지방 친화적 독소라고 불리는 지용성 독소가 많이 쌓이는데요. 네.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에 딱 달라붙어서 안 나가고 버티는 겁니다. 실제로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한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예. 그럼 몸에 이제 독소가 쌓이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죠? 맞아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만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변비가 심할 때는 열흘 정도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관리하고 나서 변비도 줄고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제 소화 불량이 오고 체중이 9kg까지 쪘던 최정원 씨입니다. 다시 이제 탄수화물 관리로 9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나름 관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그래도 예전에 정말 아파서 맨날 울고 그랬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네. 번. 작년보다는 좀 더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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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복부 내장 지방 상태도 검사를 해봤거든요. 예. 자, 복부 비만 CT 검사 결과 초록색 부분이 내장 지방인데 그냥 보기에도 많이 없습니다. 이 내장 지방의 면적을 나타내는 VFA 수치가 100 이하가 정상인데요. 정상에서도 굉장히 낮은 42로 나왔어요. 내지막은 사실 50대에 이런 수치 나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뱃살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리다. 막 좋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와, 감사합니다. 빵이다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내장 지방이 없다 보니 주요 세부 나이도 더 어리게 나왔는데요. 특히 혈관 3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물론 약을 드시고 있지만 네네. 관리를 잘하셔서 혈관 나이는 4.5세나 어리게 나왔습니다. 세상에. 탄수화물 관리로 체중 감량하시기를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어떻게 된 회춘했네. 겁니까? 정말 한때는 혈관 나이가 70대까지 나와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걱정했었는데 정말 정말 이렇게 소화력 높이면서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정말 뱃살 관리 많이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지셨어.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기는 하네. 와.